군인의 신분으로 4.3 당시 제주도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익렬. 1948년 4월 3일 제주에는 핏빛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후 진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14,23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 최고의 비극이었죠.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4.3 평화공원. 이곳은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4.3 당시 이렇게 많은 무고한 희생을 막으려 했던 의인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이가 바로 김익렬입니다. 그는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947년 9월부터의 상황을 6필 자서전 형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의 유고록에는 자신의 눈에 비친 사건 발생 전의 제주의 정황과 사건 발생의 발단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의 유고록은 제주 4.3 사건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죠. 장군께서 그 만년필로 또박또박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장군의 유고록은 200자 원고지 346쪽 그렇게 이제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수하면서 야, 이것은 하늘이 돕는구나 그런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4.3 사건 발생 당시 제주도 제9연대장이었던 김익렬. 그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본 제주 4.3 사건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4.3 사건의 발생 원인을 서북 청년단들이 자행한 불법 행위와 경찰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유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북 청년단과 경찰의 횡포에 대해서는 4.3을 경험한 분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 악명 높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무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당하게 해만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데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경찰을 좋아 안 했던 거죠. 이 경찰관들에게 대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못 해줬거든요.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먹을 게 있어야 먹으시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불안민들하고의 트라이벌이 제맛이 생긴 거라. 이건 그자 속여서 넘어가거나 한 일은 못 돼요. 이건 솔직하게. 서북 청년단과 경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한라산 속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이후 무장대를 결성해 대항하자 경찰에서는 초토화 작전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때 김익렬 연대장은 경찰의 무차별 초토화 작전을 반대하며 전단지를 통해 귀순 순무 작전을 펼칩니다. 선무무? 이거 항복 안 하면은 그것은 귀순자에 한해서는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하며 일체의 전과를 불문에 붙이고 귀가시키겠다는 것과 함께 서로의 요구 조건에 대한 평화회담 개최를 제의합니다. 할 것이다. 아이고. 김익렬 연대장의 제의에 불안에 떨고 있던 주민들은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 강경한 무장 게릴라 세력과 그 온건하고 또 넓은 층에 속하는 일반 어떤 제도민들을 이렇게 분리시켜내고 있죠.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있죠.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이후 선무문을 본 산 사람들의 하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군은 주둔지 부근에 천막을 치고 하산자들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당시 하산했다는 문도현 씨. 한 번은 그런 소리를 들어지길래 자수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거를. 이거 이 나이 먹은 양반이 왜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근데 또 젊은 사람 보고 그 사람 나의 그 조카 버릇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좀 같이 동조하는 그런 기분이 나대요. 그 길로 이제 그 뒷날 내려왔죠. 밤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불악 안 내와서 숨어 있었어요. 1948년 4월 18일 미 군정장관 딘 소장이 제주도 군정장관인 맨스필드 대령에게 보낸 문건을 보면 대규모 공격 개시 전 무장대 지도자와 접촉해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명합니다. 당시 김익렬 연대장과 함께 귀순 선무작전을 펼쳤던 제주도 미 군정장관 맨스필드 대령. 그리고 미 군사고문 드루스 대위 등은 무장대와 일반 제주도민들을 정신적으로 분리시켜 종국에 가서는 무장대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준비하죠. 4.3이 일어났을 때 선무공작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조건 탄압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사를 맨스필드 대령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맨스필드 대령이 김익렬 연대장한테 얘기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김익렬 연대장 못지않게 맨스필드 대령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맨스필드 대령이 경찰의 횡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왜 4.3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현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김익렬 연대장에게 있어 그 어떤 명분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바로 무고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순 선무작전이 진전되자 소요는 일시 소강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28일 김익렬 연대장은 회담장으로 가 무장대 총사령관인 김달삼을 만납니다. 당신이 진짜 김달삼이고 실권자요? 그렇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하도 미남이고 영화배우 같아서 내가 상상하던 살인을 하는 무자비한 사람 같지 않소? 사람은 애국심과 정신이 중요하지 나이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소. 당시 무장대 총사령관인 김달삼과 김익렬 연대장의 만남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4월 28일 구업국민학교인가요? 그 자리에서 김익렬 연대장하고 무장대 총사령관 김달삼이 만난 것은 참 우리 현대사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죠.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 그렇기 때문에도 의미가 깊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은 반대자끼리 만나가지고 합의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4.18 평화회담은 참 의미가 깊다고 봐요. 평화회담장에선 양쪽의 요구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지금 당장 지서 습격 및 일체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시오. 전도에 연락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즉각적인 전투 중지는 불가능하고 5일 후에나 전투 중지가 가능하고 당신이 유일한 실권자가 아니라 다른 실권자가 여럿이 있어서 합의할 시간이 필요해 5일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요. 단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요. 그래서 5일이 필요한 것이요. 좋소. 그렇다면 앞으로 완전 전투 중지 행위가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오. 단지 산발적인 전투는 연락 미달로 간주하겠소. 그러나 5일 이후의 전투 행위는 배신 행위로 간주하겠소. 좋소. 합의하겠소. 우리들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제주 도민으로만 행정관리와 경찰을 편성하고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 그리고 서북 청년단을 제주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관리와 경찰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직하고 추방하겠다. 서북 청년단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제주 도민만으로서 행정기구와 경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일이면 그것은 군대로서 권한 받기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수립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연 그리 되지 않겠는가? 이날의 평화회담은 4.3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김익렬과 김달삼의 4.28 평화회담은 이후 4.3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4.28 평화협정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한쪽 당사자인 남노당, 제주도당 그리고 유격대, 무장대 쪽의 자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부정할 만한 그런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김익렬 회고록 한 군데에서만 나온다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분명히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율락 중위가 명확하게 그 자초지종을 잘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4.28 평화협정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회담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던 거다. 당시에 김익렬 연대장과 함께 회담 장소로 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보 참모였던 이윤락 중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그날의 일을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되고 전투가 계속 안 되고 또 살인, 방화 등 모든 상황이 종식이 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이식자유라든지 내려와가지고 하산해가지고 하는 편리라든지 그런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 그래 이걸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은 무장을 해제해서 전부 반납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설치해가지고 신고서를 설치할 테니까 반납을 하고 또 여기에 사령관 이하 여기에 살기 듣기 힘든 곳 불황이 내려와가지고 살기 힘든 그런 분은 연대장의 참 직위와 내 개인 생명을 내놓더라도 여러분들의 참 배로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을 가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그거는 제공해주마. 그런 정도의 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평화 협상이 마무리되고 시국은 안정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회담 다음 날인 4월 29일 딘 미 군정장관이 극비리에 제주를 방문하면서 상황이 첨예하게 달라졌습니다. 애초 4월 18일 미 군정사령부가 제주도 민정관에게 소요 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던 문건과는 달리 4월 29일 제주에서의 활동 보고를 보면 모든 무질서는 종식돼야 한다고 돼 있어 또 다른 새로운 임무 수행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단 열흘 사이에 미 군정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딘 군정장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차원에서 이제 그 문제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소련이 제주 4.3 사태를 가지고 미군이 잘못되면 이게 일어난 거다라고 공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도 있고 50선거를 참 치안을 잘 잡았다 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이 제주 4.3 사태도 탄압이라고 할까 또는 초토작전이라고 할까 철저한 대응으로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오라리 방화 사건인데요. 중산간 마을인 제주시 오라리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한 방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은 평화회담에 걸었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적어도 어떤 김익렬이 오라리 방화 사건 이전에 이 좀 평화주의적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인 거죠, 이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 그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오라리 그 방화 사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라리 방화 사건이 아무리 우익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행위를 하더라도 당시 어떤 김익렬을 비롯한 이런 어떤 그 평화적인 이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5월 5일 딘 미 군정장관은 최고 순회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딘 미 군정장관을 비롯해 맨스필드, 조병옥, 안재홍, 송호성, 최천, 유해진 그리고 김익렬 연대장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조병옥 경무부장과 김익렬 연대장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죠. 5월 5일 군정장관을 포함해서 미군정 순위부가 내려올 때 김익렬 연대장한테도 제주도 사정을 잘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나와요. 그걸 보면은 맨스필드 대령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정 순위부는 그런 맨스필드 대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경찰 책임자, 경무부장 조병욱의 의견이나 또 김정호 현지 경찰 책임자의 의견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 다음 날인 5월 6일 김익렬 연대장은 전격 해임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경비대 총사령부 고급 후관인 박진경 중령이 부임하면서 무차별 초토화 작전이 펼쳐졌고 이후 제주 섬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 경찰국장이나 그 군 지도자들이 옳은 판단을 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미 군대에서 지시하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 옳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만약 옳은 판단했으면은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그런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초토화 작전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만 명의 영령들. 지금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수천 명에 이릅니다. 제주 4.3이 우리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학살 때문입니다. 뭐니 하더라도 제주도 사람들의 10분의 1이 주민 집단 학살의 형태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희생당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은 우리 전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4.3을 떠올리는 것은 학살이 있기 때문에 떠올리는 거고, 또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도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익렬 연대장 역시 그런 제주도민의 무고한 학살을 막고 제주 4.3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김익렬 연대장은 아주 그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강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주민들 또한 우리 한민족, 같은 민족으로서 동족 상잔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김익렬 연대장의 인도주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일단 칭송할 수도 있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제주도의 4.3 사건 같은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과 미군정 당국이 제주도와 제주도의 무장대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상당히 큰 그 차이가 있었다. 근데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게 4.3의 비극이 아닌가. 66년 전 김익렬 연대장의 평화주의적, 인도주의적 행동이 지켜졌다면 현대사 최악의 학살을 낳은 제주 4.3 사건으로 기억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4.3 의인 김익렬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